네, 안녕하세요. 정윤 PD입니다. 자, 오늘 사연은 이제 제목은 캠핑 사업 힘드네요.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처음에 읽어보고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진짜로 실제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조금 의아했는데, 이거를 읽으면은 뭔가 좀 안 좋은 내용이 많아가지고 읽지 말까 하다가 그래도 지금 제가 좀 예전에 관심이 많았던 분야이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읽어드리고 전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외곽에서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 남성입니다. 캠핑장 시작한 지는 이제 딱 5년 반 정도 됐습니다. 사실 말이 캠핑장이지 그냥 땅 좀 다듬고 전기랑 화장실만 연결해 놓고 시작했었습니다. 요즘 사람들 다 감성 찾잖아요. 감성 캠핑, 노을 장작 이런 거 좋아하길래 그냥 텐트 칠 자리만 놔둬놨습니다. 어차피 캠핑은 고객이 알아서 다 하는 거니까요. 처음엔 진짜 장사 잘 됐습니다. 오픈하자마자 주말마다 만석이고 예약문이 계속 들어오고 손님들 알아서 SNS 올려주니까 홍보도 필요 없고 그 당시에는 이거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엔 진짜 답도 없습니다. 손님이 확 줄었어요. 평일은 거의 개점 휴업이고 주말에도 이제 한두 팀 오는 수준입니다. 그래도 저는 크게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시설 샤워실 있고 화장실 있으면 됐죠. 좀 지저분해도 캠핑이 원래 그런 맛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손님들이 너무 까탈스러워요. 청소 좀 덜 됐다고 바로 별점 1점 주고 장작 좀 비쌌다고 블로그에 악평 올리고 솔직히 말해서 손님도 좀 수준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작이 비싸면 자기가 좋으면 되고 개 짖는 소리가 싫으면 애초에 도심으로 놀러가지 왜 캠핑장을 오냐고요. 요즘 캠핑장 하는 사람들 다 똑같이 힘들다고 하더만 저는 차라리 손님 탓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도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유지비는 계속 들어가고 전기세, 쓰레기 처리비, CCTV도 몇 대 설치했는데 도둑까지 들어오고 애초에 이런 건 정부 같은 데서 지원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상태로 계속 운영해도 될지 아님 때려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야시장 같은 거 해볼까 싶기도 하고요. 요즘 손님들 진짜 예민해져서 캠핑장 운영하는 게 너무 피곤하네요. 일단 사연은 요렇게 왔거든요. 자, 일단 사연에 보면은 장작이 비싸면 자기가 가져오면 되고 개 짖는 소리가 싫으면 애초에 도심으로 놀러 가면 된다. 요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요런 거 읽어보면서 요 사장님만의 이렇게 비판으로 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전체적인 제가 흐름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는데 한때 캠핑이 진짜 열풍이었잖아요. 제 주변에서도 캠핑 다니겠다는 사람 많았고 저희도 차박을 많이 다녔고요. 그때 일단 제일 피크를 찍었던 시점이 코로나19 때 실내 활동이 이제 제한이 되면서 캠핑이 확 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이렇게 되니까 자연 속으로 일단 가는 거를 좋아했고 그 덕분에 전국에 있는 캠핑장이 다 잘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2021년에 캠핑 인구만 700만 명 넘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그때 보면은 인스타나 유튜브 이렇게 들어가면은 불멍이나 빗소리 ASMR, 감성 캠핑 먹방 이런 컨텐츠가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캠핑카도 그때 많이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캠핑장뿐만 아니라 캠핑 용품 시장만 해도 1조 원 가까이 이제 커졌다고 뉴스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런 호황기를 지나서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캠핑 인구 자체가 줄었고 자연스럽게 캠핑장이나 캠핑 용품 이런 것도 타격이 어마어마하게 갔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제
요즘은 텐트나 캠핑용품 이런 거를 할인을 해도 잘 안 팔려요.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인기 제품은 금세 품절이 되고 웃돈을 주고서도 사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캠핑카도 마찬가지로 지금 되게 힘듭니다. 근데 제가 이걸 조사를 하면서 왜 이렇게 갑자기 식어버렸을까 조사를 해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 코로나 시국이 끝나고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디로 갔냐? 제일 많이 가는 게 해외입니다. 해외. 저 또한 국내 여행을 잘 안 해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이제 해외여행을 많이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캠핑을 한 번쯤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걸 찾게 되고, 그 결과로 중고 캠핑 용품이 시장에 많이 쏟아 나왔거든요. 당근을 보면은. 그러면 이제 캠핑을 해볼까 하는 입장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굳이 새 거를 사야 되나? 한두 번 쓰고 올라온 중고 제품을 싸게 사고 해보고 자기도 싸게 팔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 거를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고 제품이 좋은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새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겠죠. 그러면서 이제 캠핑 용품 시장도 지금 많이 이제 쇠퇴됐습니다. 어려워졌고요. 자, 그리고 캠핑장 창업, 이 캠핑장 사업도 생각보다 이제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제 뭐 부지가 있어야 되고 부지에 있는 시설만 갖추는데도 몇 억씩 들어갑니다. 근데 사연자분께서 이제 말씀하신 걸 보니까 캠핑 초창기에 창업을 해서 그렇게 많은 투자를 안 하고 시설에 대한 투자를 많이 안 하셨던데, 사연을 보니까 그것도 지금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아무리 캠핑이 감성만 찾는다고 할지라도 적당히는 갖춰져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장님의 마인드가 감성만 있으면 되지 뭐 좋은 시설을 기대를 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사업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인가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뭐 비용이 많이 들고, 근데 이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캠핑장도 매물로 많이 나옵니다. 보니까 수도권에 30억 들여서 만든 글램핑장이 10억에 내놔도 안 팔리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수도권에. 자, 이게 좀 어마어마한 상황이거든요. 사연자분 캠핑장만 안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용자 입장 있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용자 입장에서 어떤 게 불편한가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제일 큰 게 이거예요. 오후 3시에 입실을 해서 다음날 오전 11시 퇴실이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기본. 이게 직장인들 사이에서 진짜 힘들어요. 입실 시간 3시. 오케이, 요거는 그렇다 칩시다. 근데 11시 퇴실. 이게 진짜 힘듭니다. 만약에 이제 직장인 입장에서 금요일에 퇴근하고 겨우 도착해서 텐트 치고 고기 하나 구워 먹고 자고 일어나면 가야 돼요. 11시 퇴실이면은 최소한 9시부터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아침 먹을 거면 7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과연 여행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힘들기만 하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2박 이상만 예약 받는 곳이 태반이에요. 태반. 1박 하려는 사람들은 예약 자체가 힘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아침에 텐트 철수해 보신 분들 아시죠? 이슬이 이렇게 맺혀져 있고 텐트가 이슬이 맺혀져 있으면은 그 상태로 일단 들고 와서 집에 와서 또 말려야 됩니다. 이게 무슨 여행입니까? 이게 또 다른 노동이죠. 이게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런 게 불편한 겁니다. 장비를 직접 챙기면은 더 저렴하고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들어가는 비용도 많이 들죠. 텐트 사야 되고 뭐 사야 되고. 그리고 캠핑장을 갈 거면은 뭐 한 2만원 정도에 빌리고 싶은데 뭐 4만원, 5만원, 6만원 이 기본이죠. 장비는 내가 다 챙겨가는데 그 장소에 대한 비용으로 5만원 낸다. 아, 이거 솔직히 아깝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샤워장, 화장실 별도 요금 받는 곳은 진짜 최악이죠. 최악.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가족 단위다,
2명에 있는 제한이 있는 곳이 대부분이라 가지고 아이 하나 추가되면은 뭐 2만 원 내야 되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일반 이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뭐 내 돈 뜯어가는 거죠. 이게 따지고 보면은 뭐 정리하고 철수한 날은 거의 노동 수준인 거 아까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위생 문제 이것도 무시 못 하거든요. 아까 사연자분이 뭐 감성만 찾으면 되지 자꾸 그런 말 하는데 요즘 캠핑장 위생 신경 쓰는 거 정말 많습니다. 사연자분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위생이 깨끗한 캠핑장도 많이 가봤는데 그런데 한번 가보면은 위생 더러운 것은 두 번 다시 가기 싫어요. 특히나 아이 있는 가족들은 위생 문제에 정말 신경 많이 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고객들에 대한 문제다라고 판단을 내리시는 게 저는 사장님은 곧 망할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캠핑보다 펜션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 호텔로 눈을 돌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펜션이나 호텔도 마찬가지로 불편한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편할 바에 내가 내 돈을 조금 더 투자해서 해외로 가겠다, 이거예요. 지금 사람들 마인드가 내가 돈이 많아서 해외를 가는 게 아니라 여행은 편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내가 행복하려고 내 돈을 조금 더 투자해서 해외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또 보면은 여러 사례들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실제로 어떤 가족이 성수기에 캠핑장 예약하려다가 1박에 20만원 넘게 나온 거 보고 그냥 30만원짜리 펜션으로 바꿨다고 하거든요. 인터넷에 보면. 그럴 바에는 또 돈 조금 더 투자해서 해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이제는 사설 캠핑장을 1년에 한두 번만 조용히 다녀오는 정도가 정신건강에 좋다라는 글이 정말 많이 돌아다닙니다. 이런 거를 사업하는 사람이 파악도 못한다. 저는 뭐 망해도 싸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캠핑 산업은 코로나 시기에 잠깐 반짝했던 특수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특수시장을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잘 끌고 가려면 끌고 갈 수 있었다고 봅니다. 당연히 이용객은 줄었겠지만 그나마 이탈자를 방어는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무리 감성도 좋고 뭐 다 좋지만 불편하고 비싸고 피곤하고 이러면 아무리 은하수가 떨어지는 별을 보더라도 결국 기억에 남는 거는 불편했던 기억만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제 캠핑 업계가 다시 살아나려면은 단순히 가격을 깎는다, 뭐 이런 걸로는 이제 부족할 겁니다. 이미 떠난 사람들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인 가격과 쾌적한 시설, 그리고 유연한 운영 방식, 이런 게 와야 돼요. 예를 들면 3시 퇴실, 이런 식으로 파격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돌아오죠. 지금도 예약자가 많이 없는데 3시 퇴실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타격이 큰가요? 저는 별로 안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노력 없이는 캠핑 열풍은 다시 안 돌아옵니다. 장담합니다, 제가. 자, 일단 제가 오늘 개인적인 생각을 이제 적어봤고 냉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제 의견 중에 틀린 내용이 있으면은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는 게 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초만 투자해 주셔가지고 댓글에 청년 요 두 글자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제가 진짜 힘이 날 것 같아요. 아니면 요거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의견을 댓글로 편하게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이제 귀찮으시면 요 청년 두 글자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사연자분은 조금 마인드를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 좀 덜 됐다고 별점 1점 주고, 덜 됐으면 1점 받아야죠. 장작 좀 비쌌다고 블로그에 악평 올리고, 장작을 좀 싸게 파세요. 뭐 장작이 비싸면 자기가 가져오면 되고, 개 짖는 소리가 싫으면 애초에 도심으로 놀러가지 왜 그렇게 돼서 지금 사장님이 망하는 거 아닙니까? 개 소리가 싫어서 도심으로 놀러갔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 뭐 요 사업을 계속 하고 싶으시면 마인드를 바꾸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그만하고요.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